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게임을 통한 재테크 방법을 연구하는 네이버 카페 개재연 연구소장 천사의 기사입니다. 오늘은 신삼국지 모바일 게임의 공략법을 최대한 빠르게 살펴봄으로써 초보자들이 보다 쉽게 이 게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속을 하겠습니다. 접속을 하면 제일 먼저 자기 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성 밖에는 채석장이나 재련소 같은 자원 채취하는 곳이 있습니다. 같은 것끼리 모아서 건물을 지으면 보기에 좋겠지만 굳이 같은 곳에 두지 않아도 한 군데만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모두가 채집이 되니 초반에 같은 것끼리 모아두지 않았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벽과 성 안에 많은 건물들이 보이는데요. 클릭하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레벨업 화살표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앙에 있는 이 대전 레벨을 가장 높게 올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주변 건물들을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을 가장 중요시하는 이유는 인명을 보시면 5레벨마다 5, 10, 15, 20 이렇게 되어 있죠. 5레벨마다 인명을 통해서 무력, 통솔, 지력을 올려주고 20레벨이 됐을 때는 여기 보면 치명타를 올려주는 등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능력치들이 있기 때문에 꼭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레벨업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뭐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 빨간 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원 채집을 통해서 아니면 적을 공격을 해가지고 자원을 뺏어 오던지 해서 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물을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쭉 안에 보시게 되면 계략부, 병기고, 의료소 이런 게 있는데요. 다 이제 대전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일단 제사 가능은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한 번씩은 해주게 됩니다. 두 번째부터는 이렇게 원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만 무료로 해가지고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달성이 됐으면 아직 조금 모자르죠. 목재가 모자라니까 목재를 클릭을 해서 가면 레벨업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군단 원조 해주고요. 군단이 있으니까 군단에 가입을 해 있으니까 해주고 저도 받습니다. 군단 원조를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성 안에 있는 그 각 건물들은 필요하면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대전 레벨에 맞춰 가지고 올려주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왼쪽 위부터 해 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는 총나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 병력과 공훈 그 다음에 관직이 이렇게 있습니다. 병력의 구성을 보면 지금 16만 417명인데 병력을 클릭하게 되면 부상명도 포함이고요. 병영에서 병사를 모집할 경우에는 그것도 다 포함입니다. 그런 점 참고하셔가지고 전쟁 시에 병사가 없어서 패배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클릭하고 공우는 공성을
해서 얻기도 하지만 이제 남이 쳐들어왔을 때, 다른 유저가 쳐들어왔을 때도 제가 이제 방어를 하게 되면 공운이 올라갑니다. 그럼 공운이 올라간 것에 따라서 관직이 부여가 되고, 관직에 따라서 녹봉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건 매일 수령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건물은 자원만 많다면 총 2개를 동시에 지을 수 있는데, 보시면 2에 1이죠. 그러면 2개 지을 수 있는데 1개만 지금 업그레이드 중이다. 이 대전 업그레이드 중이죠. 자원이 되면 다른 건물도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출정을 보게 되면 총 4개의 부대 중에서 성밖에 채집, 지금 채집 중이죠. 채석장에서 채집 중입니다. 채집이나 주둔 또는 공격을 위해 나가 있는 부대 숫자를 나타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병사를 누르면 병영과 의료소가 나타나는데, 병영에서는 병사를 모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의료소에서는 전쟁을 나가서 부상병이 발생했을 때 그 치료 여부를 보여줍니다. 물론 성 내부에서 각각 병영을 클릭해서 모집을 눌러주면 병사가 모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소에서 치료를 누르면 또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장 보겠습니다. 무장 중에서 조운을 클릭해 볼게요. 레벨업은 지금까지 모은 이 경험서들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전투력이 올라갔죠. 승급을 눌러보면 발동 가능이라는 게 되어 있죠. 전체 승급을 누르게 되면 가동이 되는데요. 모아둔 재료들이 있어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된 것입니다. 지금 됐는데 레벨이 부족하죠. 부족하면 다시 정보 가서 레벨을, 이 경험서를 이제 다른 장수한테 쓰려고 했었지만 그래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되는지. 그 많은 경험서를 다 썼는데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그 비적들을 처치해가지고 모은 것으로 한번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승급을 눌러서 활성화가 되면 레벨업을 통해서 전투력이 또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 위연 한번 다시 볼게요. 전체 승급을 하고, 이것도 레벨업을 해야 가동이 되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황홀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보면 지금 감초로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감초로만 6개가 있으면 다 발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감초로는 어디서 구하느냐? 일단 던전에서 일반 던전에서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드롭 확인을 확인합니다. 감초로가 여기 있네요. 그 전에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드롭 확인. 여기 있네요. 그러면 소탕을 통해서
소탕을 통해서 획득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황어령 이제 발동 가능이 됐죠. 그러면 승급을 통해서 이것 황어령도 그 다음은 레벨을 올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에 레벨업을 해야 승급에 이 스킬들이 발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승성은 같은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 황어령 카드가 한 개가 있어야 24,000 엽전을 활용해서 승성을 하게 되면 전투력 및 적재량을 늘리고 여기 보시면 추가 효과가 있죠. 추가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별이 없고요. 별 한 개 달기 위해서는 카드가 한 장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년. 2년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수 카드를 모아야 하는데 좀 어렵지만 2년 효과를 보게 되면 꽤 메리트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조언도 2년을 하게 되면 기본 공격력의 45%나 올려주는, 근데 모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아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호감입니다. 호감의 숫자를 올리면 장수 카드를 한 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600이 필요한데 지금 475까지 돼 있고 600이 필요한데 250까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 호감도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던전에서도 호감을 얻을 수 있지만 정예 던전에 가면 한 장에 5군데를 클리어할 수 있는데 5개 전투 구역을 클리어할 수 있는데 그 중에 4번, 5번에서 이 황색 무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4번, 5번은 반드시 소탕을 통해 가지고 클리어해 주시는 것이 호감도를 빨리 모으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던전에서도 호감을 모을 수 있지만 시장에서 갱신을 통해 가지고 이 식물만 있다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장수가 나올 때까지 갱신을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조운이 가장 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빨리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갱신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장수가 나올 때까지 한번 갱신을 하는 겁니다. 일단 지나가고요. 조운 나왔죠. 조운 해가서 식물 800개를 증여하게 되면 호감도 20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영을 누르면 드래그를 통해 가지고 부대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다가 다시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오고, 여기 갔다가 다시 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부대를 배치할 수도 있고, 주둔을 통해서 다른 유저의 공격을 방어를 할 수도 있고요. 주둔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빈집이 됩니다. 빈집이 돼서 금방 패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주둔을 하게 되면 상대가 어느 정도 되면 막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 병력이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둔을 하는 습관을 들여가지고 다른 부대들이 채집을 나갔을 때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빈집털이 당했을 때 기분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성이 불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둔을 항상 해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 열에는 이렇게 근접전에
장수와 병력이 포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뒷줄에는 궁수들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계략을 클릭해서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 부대에 여기 전투력이 나와 있으니까 공성을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방을 누르면 첫 화면에는 이제 자기가 보유한 아이템들이 나오고, 이것은 여러분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장비에서 조각을 누르면 보유한 장비들의 조각 수량이 나오고, 장비 색상별로 필요한 조각 수량이 다르다 보니 비적들, 즉 필드 몬스터들을 레벨에 맞게 잡다 보면 조각들이 모아지고 합성을 통하여 장수들에게 주거나 교환해 주면 됩니다. 정철 투구 조각이 30개가 모였습니다. 30개가 모여서 합성이 가능해지게 됐는데요. 합성을 통해서 장수들에게 주거나 교환해 주면 됩니다. 일단 정철 투구 조각을 합성하여 보겠습니다. 합성을 하면 이 장비에 들어와 있거든요. 장비에 들어와 있으면 무장을 클릭해서 교환 눌러주고, 그 다음에 강화를 통해서 전체 강화를 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23까지 되네요. 전체 다 23까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3까지 만들어서 전체로 또 높이고요. 이렇게 다음으로 군단 보겠습니다. 군단을 누르면 군단 기부를 통하여서 명성을 얻을 수 있고, 어렵게 얻은 명성은 군단 상점에서 좋은 장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군단 기부를 통해서 일단 엽전 기부하고요. 그 다음에 원부호 기부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 명성이 쌓였습니다. 명성이 쌓였으면 군단 상점에 가서 제 보유 명성이 1560이고 이러한 훌륭한 장수들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2888이 필요한데 지금 1560이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기부를 통해서 하다 보면 훌륭한 장수들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군단 원조를 통하여 건물을 만드는 시간도 단축되고, 이렇게 원조를 서로 해주거든요. 이렇게 원조를 서로 해주면 군단 녹봉도 일단 수령을 하고요. 군단원으로서 군단 원조를 서로 통해서 해주면 시간이 단축되거든요. 이 건물 짓는데 군단 원조를 요청했다. 그럼 저쪽에서 이제 도와주러 오면 메시지가 이제 뜹니다. 군단 원조를 해줬다고. 그러면 이 건물 짓는 속도가 조금이라도 단축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군단 원조를 통하여 건물을 만드는 시간도 단축되지만, 아무래도 군단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타 유저들에게 공격을 덜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군단 가입은 필수인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가는 현재는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유저들의 랩업이 아직 모자라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무를 보게 되면 메인에서 추천 임무를 달성하면 메인에서 이렇게 건물 짓는 것들이죠. 건물 짓는 것들을 달성하면 자원과 죽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고, 활약 탭을 누르면 3, 6, 9, 12, 15 이렇게 매일 15개의 임무를 달성하게 되면
원보하고 가속추 뭐 이런 걸 주게 되거든요. 일단 수령을 하겠습니다. 달성을 했기 때문에 수령을 하고, 이건 수령하고 수령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 미션 달성했을 때 3개 이 상자를 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개니까 상자를 열어서 원보하고 가속추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던전입니다. 던전은 일반 던전과 정예 던전이 있는데요. 일반 던전은 무장 경험치와 승급 재료를 주고, 정예 던전은 엽전과 호감도를 줍니다. 둘 다 별 3개로 클리어를 할 수 있는 던전을 최대한 높게 멀리 클리어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탕을 하더라도 경험치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롭 확인을 통해 가지고 클리어하고자 하는 곳을 클리어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찐빵도 부족하고 하니까 선택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찐빵이 뭐 많다면야 뭐 전체적으로 소탕을 다 해버리면 되겠지만은, 찐빵이 한정적이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벤트입니다. 빨간 점 찍힌 것들을 한 번씩 눌러서 혜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출석 선물은 뭐 받을 수 있으니까 출석해서 받고요. 다음으로 상점인데, 빕 1 정도는 결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행군령과 찐빵이 좀 부족하거든요. 빕 1이 되면 찐빵과 행군령을 3개씩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3개씩 구매를 통해 가지고 모아둔 그 찐빵과 행운용을 통해 가지고 필요할 때 꼭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신삼국지 모바일 게임의 공략법을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저도 아직 장수들을 다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장수가 최고다라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계속해서 게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장수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다음에 다시 동영상을 올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사의 기사였습니다.